시끄러운 장례식장 안에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형님, 오늘부로 우리 형제 인연 끝냅시다. 장례식장의 둘째 김성민의 외침이 울려 퍼졌어요. 조문객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정 앞에 선 장남 김성우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동생을 바라봤죠. 30억 유산. 형님 혼자 다 가져갑니까? 셋째 김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의 손에는 유언장 사본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형님, 법대로 합시다. 성우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차가운 장남 성운의 뒤에 숨겨진 30년간의 침묵과 희생을 말이죠. 과연 장남은 정말 유산을 독차지하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사흘 전 김태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5세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죠. 작은 철물점으로 시작해 건자재 유통업까지 키운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인의 인품을 아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작 유족들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역력했습니다. 영정 옆에 선 장남 김성운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자신도 함께 묻히는 사람 같았죠. 깊게 패인 눈과 주름과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마친 지인 하나가 성운에게 다가왔어요. 성운이 아버님 편히 가셨겠다. 자식 복이 많으신 분이셨어. 성운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멀찌감치 서 있던 둘째 성민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옆에 선 아내가 조용히 말했죠. 여보, 진정해요. 아직 장례식이에요. 진정이 되나? 형님만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성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평생 참아왔던 감정들이 이제 더는 억누를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셋째 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형님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의 그로서는 드문 모습이었죠.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조문객이 돌아가고 유족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우리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성우는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무거웠어요. 밖에서 하자. 세 형제는 장례식장 밖 흡연실로 나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이었죠. 성민이 참았던 말을 쏟아냈어요. 형님, 아버지 유언장 받습니다. 전 재산을 형님한테 물려준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성운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성우도 끼어들었어요. 형님, 저희가 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그냥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야. 성우는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깊게 연기를 들이마시고 내뱉었습니다. 아버지 뜻이요? 평생 형님만 챙기셨잖아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조문객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어요. 대학 등록금도 형님만 대주셨어요. 저희는 빚내서 다녔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도 형님한테만 돈 대주셨잖아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배만 피울 뿐이었죠.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우린 동네 예식장이었고요. 성우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차별하시더니 유산까지 형님 혼자 가져가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이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쓸쓸했습니다. 뭘 안다고요? 형님이 평생 특혜 받으며 산 거 다 알죠? 성민이 대꾸했어요. 특혜. 성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죠. 그래, 특혜였어. 그렇게 알고 살아. 성훈은 돌아서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습니다. 성민이 형의 뒤통수를 노려봤어요. 형님,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류분 청구 들어갑니다. 성훈은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걸어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성민이 변호사와 함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예요. 영정 앞에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민이 외쳤어요. 형님은 오늘부로 우리 형제가 아닙니다. 장례식장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억 유산, 혼자 다 가져가실 겁니까? 성우도 나섰습니다. 평소 과묵한 그가 이렇게 나서는 건 처음이었죠. 성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동생들의 말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세요, 형님. 성민이 다가가 형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제야 성훈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법대로 하겠네. 단 5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어떤 타협도 없었어요. 좋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성민이 유언장 사본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흩날렸습니다. 성우도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두 동생이 떠난 장례식장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성훈의 아내 박혜숙이 남편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이러면 안 돼요. 가족인데. 가족. 성훈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혜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성훈은 홀로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그의 주먹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집 대문을 열었어요. 30년 전 지은 2층 양옥집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성우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 냄새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거실로 들어섰어요. 낡은 소파와 구식 텔레비전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이 집을 떠나지 않으셨죠. 성훈이 여러 번 새 아파트로 모시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 집에서 죽을 거다. 내 엄마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는 아버지 방과 자신이 쓰던 방이 있었죠.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 대학 교재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벽에는 낡은 달력이 붙어 있었죠. 1995년 달력이었습니다. 성훈이 이 집을 떠난 해였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하나가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죠.
수첩에는 빽빽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이었어요. 성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92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성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50만 원. 1994년 2월 10일 마이너스 성민이 대학 등록금 12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과거가 되살아났어요. 성우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여기 계셨어요? 아내 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뭘 보세요? 성우는 재빨리 수첩을 서랍에 넣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혜숙이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딱딱하게 굳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보, 동생분들한테 진실을 말하는 게 어때요? 안 돼. 왜요?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 성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혜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30년 전 그날의 일을 말이죠. 성훈이 28살이던 해였습니다.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직후였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성훈이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들아, 어쩌면 좋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죠.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성우는 그날부터 뛰어다녔습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담보가 없었죠. 어머니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성우는 막 들어간 회사를 그만뒀어요. 낮에는 아버지 가게를 도왔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죠. 당시 성민은 고등학생이었고 성우는 중학생이었습니다. 두 동생은 어머니 병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성훈이 숨겼거든요. 애들한테는 말하지 마. 공부에 지장 있으면 안 돼. 아버지의 말에 성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3천만 원이었죠. 당시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성우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대리운전, 건설 현장 막노동, 주말 경비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동생들은 형이 바빠서 집에 잘 안 오는 줄만 알았습니다. 사실 성우는 너무 피곤해서 고시원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났어요. 성민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아버지가 성훈을 불렀죠. 성훈아, 미안하다. 내 동생 등록금을 제가 낼게요. 뭐라고? 동생 학비 제가 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성훈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성훈은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신용으로 말이죠. 성민의 4년 대학 등록금을 미리 계산해서 받았어요.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성우는 잠을 줄였어요. 하루 4시간만 자고 일했죠. 성우도 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이번에도 준비했어요. 성우의 학비까지 자신이 책임지기로 마음먹었죠. 형, 고마워. 나중에 꼭 갚을게. 성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갚으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성훈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말이죠. 성훈이 일부러 숨겼어요.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 많이 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세월이 흘렀어요. 성민과 성우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빚은 여전했어요. 원금은 거의 안 줄고 이자만 갚고 있었습니다. 36살의 성우는 결혼했습니다. 해숙을 만난 거예요. 맞선에서 만났죠. 저 빚이 많습니다. 성우는 첫 만남에서 솔직히 말했어요. 얼마나요? 5천만 원 정도. 해숙은 놀랐지만 이유를 듣고 나서 감동했습니다. 멋진 분이시네요. 그녀는 성훈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둘은 작은 전세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아버지가 결혼 자금을 주셨습니다. 1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죠. 성훈아, 미안하다. 이것밖에 못 해줘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훈은 그 돈으로 빚을 조금 갚았어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하게 치렀죠.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했습니다. 성민과 성우는 몰랐어요. 형이 왜 이렇게 초라한 결혼식을 하는지 말이죠.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형님 좀 구두쇠 같지 않아? 돈 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해? 성우는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몇 년 후 아버지 사업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철물점에서 건자재 유통업으로 확장한 거예요. 아버지가 성훈을 불렀죠. 성훈아, 내가 도와줘야겠다. 제가요? 사업 확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해. 내가 와서 관리 좀 해줘. 성훈은 그렇게 아버지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월급도 없이 일했어요. 아버지가 주신다고 했지만 사양했죠. 제 몫은 나중에 받을게요. 지금은 사업 키우는 게 먼저예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사업은 꽤 커졌어요. 연 매출 수십억 규모가 됐죠. 그제야 아버지가 성훈에게 정식으로 급여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미지급분은 없었어요. 성훈이 받지 않았거든요. 성민과 성훈은 각자 직장을 다니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모일 때면 형을 부러워했죠. 형님은 좋겠어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텐데. 우린 월급쟁이지만 형님은 사업가 되시는 거잖아요. 성우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해숙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말해요. 동생분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됐어.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어. 왜요? 당신이 얼마나. 그만해. 성훈이 소리쳤어요. 해숙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린 시절 뛰놀던 마당이 보였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형제들이 사이좋게 놀았거든요. 미안해. 소리쳐서. 성훈이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다그쳤네요. 해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사셨잖아요. 이젠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내려놓으면 무너져. 성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집도 사업도 다 내가 지켜야 해. 그게 내 몫이니까. 해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거든요. 성우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2024년 12월 마이너스 총 지출액 2억 3천만 원. 3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위해 쓴 돈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성훈 자신도 이제는 잊고 싶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조용히 닫았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아버지 회사 사무실에 나왔어요. 건자재 유통 회사였죠. 직원은 5명 뿐이었지만 연 매출은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죠. 하지만 성훈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커피 드릴까요? 오래 근무한 직원 이 과장이 물었어요. 됐네.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배달 기사가 들어왔죠. 김성훈 사장님 계신가요? 접니다. 등기 우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성우는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무법인 정의 담당 변호사 박준혁. 성우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소장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원고는 김성민, 김성우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었고요. 성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받아보니 가슴이 먹먹했죠. 소장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는 고 김태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 약 30억 원 상당을 단독 상속받았으나 이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원고들은 각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합니다. 계산이 빠르게 나왔어요.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이니까 유류분은 각각 6분의 1이었죠. 30억의 6분의 1은 5억 원이었습니다. 두 동생에게 각각 5억씩 주면 10억 원이었어요. 성운에게는 20억만 남는 거였죠. 성운은 소장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아버지 산소였어요.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풀이 자라기 시작했죠. 성우는 무덤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아버지. 성운이 낮게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스쳐 지나갔죠. 30년을 지켰는데 이게 제 몫입니까? 성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동생들은 몰라요. 제가 뭘 했는지.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말하면 될까요? 말하면 이해해 줄까요? 성우는 주먹으로 땅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왜 저한테만 다 떠넘기신 겁니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성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 해숙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변호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변호사? 네, 아버님 유언장 작성하신 분이래요. 꼭 만나고 싶다고. 성우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산소를 내려와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김성훈 씨 맞으시죠? 저는 법무법인 태평의 최진수 변호사입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성훈이 그 앞에 앉았어요. 최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제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 뒤에 성훈 씨께 이걸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봉투를 건넸어요. 성훈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님이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저도 내용은 모릅니다. 성훈은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죠.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성훈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성훈의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만 짐을 지웠다. 내 엄마가 아플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가게 일에 치여 병원도 제대로 못 갔지. 그때 내가 다 했지. 병원비도 동생들 뒷바라지도. 성훈의 손이 떨렸어요.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대리운전하고 공사판에서 일하고 밤새 일하는 거 다
다 알았어. 성우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지.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유산을 내게 몰아준 건 그래서다. 30년 동안 내가 쓴 돈, 내가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하다. 동생들은 반발할 거다. 당연히 그럴 거야. 하지만 성훈아,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내 것이야. 성훈은 편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혹시 동생들이 법적으로 다툰다면 최 변호사한테 봉투를 받아라. 거기 모든 증거가 있다. 성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성훈이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나왔죠. 첫 장은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성훈 명의였어요. 하지만 성훈이 만든 통장이 아니었죠. 이게 뭡니까? 고인께서 30년 전부터 만들어 두신 통장입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성훈 씨께서 동생분들 학비를 대실 때마다 고인께서 같은 금액을 이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성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통장 내역을 보니 입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992년 3월 15일 마이너스 입금 50만 원 성민이 입학금 대신 1993년 4월 1일 마이너스 입금 8만 원 성우 체육복 대신 성훈이 동생들을 위해 쓴 모든 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성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고인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가 쓴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죠. 다음 서류는 차용증이었어요. 성훈이 동생들 학비를 위해 받았던 대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관하고 계셨어요. 성훈 씨께서 얼마나 빚을 지셨는지 다 알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성훈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자신도 까맣게 잊고 있던 오래된 차용증들이었죠. 마지막 서류는 계산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쓴 거였어요. 성훈이가 30년간 동생들을 위해 쓴 돈 2억 3천만 원. 성훈이가 회사를 위해 무급으로 일한 기간 10년. 10년간 못 받은 급여 추정액 6억 원. 그 아래 아버지의 메모가 있었어요. 유산 30억 중 20억은 성훈 몫이다. 나머지 10억을 동생들이 나눠 가져도 성훈이는 손해다. 성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해숙이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최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마지막까지 고민하셨습니다. 동생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 안 알리셨을까요? 성훈 씨를 배려하신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동생분들이 죄책감에 괴로워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괴로우라고. 성훈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고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이는 강한 아이라고.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이 자료들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청구는 기각될 겁니다. 동생들이 이걸 보면 충격받겠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성우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성우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 미안해하겠죠. 형님한테 그렇게 대한 거. 그래서 더 말하기 싫어. 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동생들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소송은 어떻게 해요? 일단 보자. 성훈은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법정까지 가면 그때 결정할게.
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법정 출두일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성우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동생들과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 퇴근하려는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둘째 성민이었죠. 형님 계시네요. 성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성훈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어서요. 성민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형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안 나눠주실 겁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동생을 바라볼 뿐이었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그런 거네요. 성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돈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야? 제 딸애가 미국 유학 가려고 해요. 학비가 1억은 들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형편에 그 돈 마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형님은 30억을 혼자 가져가시잖아요. 성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내 사정이고, 제 사정이요? 형님, 우리도 아버지 자식입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버지가 우릴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저희는 늘 뒷전이었어요. 형님만 챙기셨다고요. 너희가 뭘 안다고. 압니다. 다 알아요. 성민이 소리쳤습니다. 형님 대학 등록금 아버지가 다 내주셨잖아요. 저희는 빚내서 다녔고요. 형님 결혼자금도 주셨죠. 저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셨고요. 성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말이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유산까지 형님 혼자 가져가시면 저희는 뭡니까? 성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님, 제발 좀 생각해 주세요. 딱 5억만이라도. 안 돼. 성훈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나도 내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요? 회사도 있으시면서. 성민이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이 회사도 아버지 덕분 아닙니까? 형님이 뭘 했다고. 그 말에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 더 이상 얘기 안 해. 성민은 형을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나갔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숙이 저녁상을 차렸지만 손도 대지 않았죠. 여보, 밥 좀 먹어요. 입맛이 없어. 성우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해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성민 씨 왔었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죠. 뭐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성훈이 짧게 대답했어요. 딸 유학 보낸다고 하던데. 그 애 똑똑하잖아요. 유학 가면 좋겠네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 줘야 해? 성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그건 아니지만 동서 입장도 이해는 돼요.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도 대학 때 고생했잖아요. 등록금 마련하느라. 성훈의 두 아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장남은 회사원, 차남은 대학원생이었죠. 우리 애들은 우리가 키웠어. 맞아요. 하지만 당신 동생들 입장에선 형님이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해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훈이 훨씬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그게 문제야. 다들 겉만 보지.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좀 혼자 있을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이번엔 셋째 성우가 찾아왔습니다. 성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형님. 성우의 목소리는 성민과 달리 차분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들어와. 성훈이 문을 열어줬어요. 거실에서 마주 앉았죠. 형님, 저는 형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뭐가? 왜 형님만 받아야 합니까? 저희도 아버지 자식인데요.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저는 큰 돈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평하게 내 몫만 받는 거예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님 아시죠? 저희 집 전세 만기 다 됐어요. 그래. 집주인이 2억 올려달래요. 지금 시세가 올라서.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형편의 2억은 큰 돈입니다. 대출 받으려고 해도 한도가 안 나와요. 성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유산 중에 제 몫만 받으면 집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몫. 네, 법정 상속분대로만이라도요. 욕심 안 부립니다. 성훈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형님도 집 있으시잖아요. 회사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희는. 성우야. 성훈이 동생의 말을 끊었어요. 형님도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 30억을 혼자 가져가십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빚이라도 있으세요? 성우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니면 사업이 안 되나요?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성우가 소리쳤어요. 평소 온순한 그가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죠. 저희도 살아야 합니다, 형님. 저도 이제 55이에요. 집 한 채 없이 늙어가는 게 두렵다고요. 성우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성우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미안하다. 성훈이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나도 내 사정이. 사정하시는데 그게 뭔데요? 성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법정에서 봅시다. 거기서 형님 사정이 뭔지 확실히 밝혀드리죠. 그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해숙이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모든 대화를 들었던 거였죠. 여보, 이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돼.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생들이 진실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안해하겠죠. 그래.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성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나는 그게 싫어. 동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 하지만 당신만 괴로워하잖아요.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성훈이 아내를 안았어요. 그의 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훈은 우연히 성민의 딸을 마주쳤습니다. 동네 카페에서였어요. 큰아버지, 조카 지은 20세이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지은이 아니냐? 잘 지냈니? 네. 큰아버지는요? 지은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갈 수도 있대요. 그래, 잘 됐네. 성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큰아버지랑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네. 큰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카페를 나온 성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은의 밝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성우는 차를 세웠어요. 한강변이었죠. 그는 차에서 내려 난간에 기댔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어요. 성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차라리 공평하게 나눠주시지.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성운의 희생을 알았고 그 값을 치르고 싶었던 거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최 변호사였습니다. 성운 씨, 법정 날짜 잡혔습니다. 3주 후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게 있으신데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성우는 전화를 끊었어요. 3주 후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말이죠. 성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연기가 밤하늘로 흩어졌어요. 마치 그의 고민처럼 말이죠. 법정 출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정에 제출할 자료들이었죠.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죠. 김성훈 사장님 계십니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전데요. 저희 대한저축은행 채권관리팀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성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로?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원금 3억에 이자가 2천만 원 밀렸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성운을 바라봤죠. 지금 얘기할 수 있나요? 밖에서 성운이 일어서려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3명이었어요. 김성훈 씨 맞으십니까? 우리금융 채권팀입니다. 여기도 4억 원 연체 중이시죠? 독촉 연락 피하지 마십시오. 성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채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밖에서 얘기합시다. 성훈이 그들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은 술렁였습니다. 복도에서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성훈을 에워쌌어요. 사장님, 이번 달 안에 갚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써 3개월 기다렸어요. 더는 못 기다립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성민과 성우가 내렸죠. 그들은 회사에 들를 참이었습니다. 형님? 성민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복도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긴장한 형의 얼굴을 보고 눈치챘죠.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사장님 동생분들이십니까? 채권자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김성훈 씨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성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총 9억 원입니다. 여러 곳에서 빌리셨어요. 3개월째 이자도 못 갚고 계시고요. 성민의 입이 벌어졌어요. 성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형님, 이게 무슨... 나중에 얘기하자. 성훈이 동생들을 말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무실로 들어가 주세요. 제가 상환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성민과 성우는 복도에 남았죠. 형님, 9억이라고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돈입니까? 내 사정이야. 성우는 대답을 피했어요. 사정? 9억짜리 사정이요?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혼자 가져가시려는 거였군요. 빚 갚으려고.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성민이 소리쳤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업 망했죠? 성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맞네요. 성우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빚은 9억씩이나 지셨네요. 너희가 뭘 안다고. 압니다. 이제 다 알겠어요. 성민이 형을 노려봤습니다. 형님이 왜 유산 독차지하려는지. 빚쟁이들한테 쫓기니까 그러시는 거잖아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해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형님, 실망입니다. 성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형님이 그냥 욕심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빚쟁이였네요. 성우야,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두 동생이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죠. 성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한참 후에야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채권자들과 상환 일정을 조율했죠. 다음 주까지 2억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유산 상속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채권자들이 나간 후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성우는 모두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그 빚은 개인적인 겁니다. 회사랑은 무관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해숙이 물 한 잔을 건넸죠. 오늘 동생분들이 알았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성민 씨 부인한테 전화 왔어요. 형님 빚이 9억이라고 확인하더라고요. 성우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 무슨 소리예요? 동생들이 완전히 오해했어. 내가 빚 갚으려고 유산 독차지한다고 생각해. 해숙은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설명하세요.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건지. 소용없어. 성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안 믿을 거야. 왜요? 증거도 있잖아요. 아버님이 남기신 서류들. 그걸 보여주면.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해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성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성민이었죠. 형님, 법정에서 형님 재산 상태 다 공개됩니다. 각오하세요. 성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오후 성우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였어요. 형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 그 9억 도박 빚입니까? 아니면 사업 실패입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시면 도박으로 알겠습니다. 성우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사업 실패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뭔데 9억씩이나 빚을 지십니까?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우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역시 할 말 없으시네요. 법정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우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저녁이 되어 해숙이 물었습니다. 여보, 최 변호사님한테 연락은 했어요? 아직. 법정이 일주일 남았어요. 준비해야죠. 알아. 성우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그 서류들 제출할 거예요? 말 거예요? 모르겠어. 여보. 해숙이 답답한 듯 소리쳤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유산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동생들이 이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그런 거지. 정신 차려요. 30년 동안 당신이 희생한 게 얼마인데. 해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만 바보처럼 참고 살았잖아요.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성우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해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인생도 소중해요. 동생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당신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위해 화내주는 게 고마웠죠. 생각해 볼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알아. 꼭 결정할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동생들의 분노한 얼굴, 채권자들의 독촉, 아버지의 유언장, 30년간의 희생, 그리고 일주일 후 법정에서 벌어질 일들이요. 성훈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성훈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냈죠. 촛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성훈아, 내가 받아야 할 몫이다. 내 것이야.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촛불만 흔들릴 뿐이었죠. 일주일 후 성훈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그 선택이 세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였습니다. 법정 출두일이 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어요. 성훈은 해숙과 함께 복도를 걸었죠.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성민과 성우가 보였어요. 그들도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죠.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모법정으로 입장하십시오. 법정 직원이 안내했어요. 성훈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어요. 재판장 뒤쪽 대한민국 국기가 엄숙하게 걸려 있었죠. 성훈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성민과 성훈은 원고석에 앉았어요. 두 동생은 성훈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60대 초반의 여성 판사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박준혁 변호사였죠.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류분 침해 사례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고인 김태수 씨는 전 재산 30억 원을 장남 김성훈에게만 상속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법정 유류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훈의 변호사 최진수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고인의 유언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긴 통장 사본과 차용증들이었죠. 성민과 성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성훈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최 변호사가 놀라 그를 바라봤죠. 피고인 무슨 일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판장님, 저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최 변호사가 황급히 성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성훈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출 안 하겠다고요. 그럼 이 소송 지는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성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확실합니까? 이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성민과 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됐죠. 박 변호사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증거 제출을 포기했습니다. 이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반론 있습니까? 최 변호사는 난감한 표정이었어요. 성운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성운이 일어섰어요. 그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유산을 동생들과 나누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성민과 성우가 놀란 눈으로 형을 쳐다봤죠. 3분의 1씩 나누겠습니다. 법정 상속분대로요. 피고인, 확실합니까? 유언장에는 전액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확실합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아버지 뜻을 거스르겠습니다. 동생들에게 각자 10억씩 드리겠습니다. 성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원고 측,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어요. 성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제가 왜 유산을 받게 됐는지 그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성우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형님, 우린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성우야. 성운이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애절했습니다. 모르는 게 너한테 좋아. 제발 묻지 마. 왜요? 우리가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성민이 물었습니다. 그래. 성운의 대답은 짧았어요. 알면 너희가 힘들어. 그냥 돈 받고 잊어라. 판사가 개입했습니다. 피고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분배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고 측은 어떻습니까? 박 변호사가 성민, 성우와 잠시 상의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안 됩니다. 성운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분배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성운이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방청석에서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어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피고인의 아내입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허락했어요.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해숙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성운이 놀라 그녀를 바라봤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당신은 30년 동안 참았어요. 이젠 내가 말할게요. 해숙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재판장님, 제 남편이 왜 유산을 받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하셨습니까? 서기가 선서문을 가져왔어요. 해숙은 선서를 했습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 해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 나왔어요. 성민과 성우가 집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돈이 없으셨어요. 그때 제 남편이 모두 떠안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병원비 영수증과 대출 기록입니다. 해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원고 두 분의 대학 등록금도 제 남편이 냈습니다. 뭐라고요? 성민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어요. 성민 씨 4년 등록금, 성우 씨 4년 등록금, 전부 제 남편이 대출받아서 냈습니다. 그럴 리가. 성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아셨어요. 하지만 아들들한테 차마 말씀 못하신 거예요. 최 변호사가 통장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고인께서 30년간 기록하신 장부입니다. 피고가 동생들을 위해 쓴 돈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원고 측에도 복사본이 건네졌죠.
성민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992년 3월 15일 마이너스 성민이 고등학교 입학금 50만 원 마이너스 성훈이 대출로 지불. 1994년 2월 10일 마이너스 성민이 대학 등록금 120만 원 마이너스 성훈이 부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성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항목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해숙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30년 동안 빚을 졌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요. 결혼도 늦게 했고 신혼집도 월세였어요. 그게 성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아버님이 사업 확장하실 때도 제 남편이 10년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월급도 안 받고요. 무급이라고요? 판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시아버님 사업 키우는 게 먼저라고 하셨대요. 최 변호사가 또 서류를 제출했어요. 10년간의 근로 기록과 급여 미지급 증빙입니다. 해숙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제 남편은 이 모든 걸 숨겼습니다. 동생분들이 죄책감 느낄까 봐요. 여보, 그만해. 성훈이 말했지만 해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요.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시아버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제 남편한테 주신 거예요. 당연한 권리였어요. 해숙은 성민과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두 분, 이제 아시겠어요? 형님이 왜 말 안 하셨는지. 성민은 서류를 쥔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판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10분간 휴정하겠습니다. 원고 측은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법정이 비어갔어요. 성우는 증인석의 해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그랬어?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만 바보처럼 살 순 없어요. 해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30년이면 됐어요. 이젠 당당하게 사세요. 성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거였어요. 복도에서 성민과 성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서류만 들여다봤어요. 형, 이게...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가 형님한테 한 짓이... 성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먹만 쥐었다 폈다 할 뿐이었죠. 10분 후 법정이 재개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원고 측 입장 정리됐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들은... 그때 성민이 변호사를 막았어요. 잠깐만요. 성민이 일어섰습니다. 성우도 함께 일어났죠. 재판장님, 저희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형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법정을 나온 세 형제는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해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봤죠. 한참 만에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성우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저희가 형님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 받습니다. 형님이 우릴 위해... 성민의 말이 끊어졌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저는 아버지가 돈 대주신 줄 알았어요.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신 줄은... 됐어. 성훈이 짧게 말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붉었습니다. 형님은 30년을 우릴 위해 사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님을 욕심쟁이라고. 그만해. 너희가 몰랐던 거잖아. 성우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유산은 셋이서 나눠 갖자. 안 됩니다. 성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형님이 받으셔야죠. 아버지 뜻도 그러셨고, 나는 괜찮아. 성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가 편하게 살아야 내가 편해. 세 사람은 법원 앞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해숙도 함께였죠. 커피를 마시며 성우가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냐? 그 9억 빚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성훈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형님, 이제 우리한테 숨기지 마세요. 사업 때문입니까? 성민도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회사는 괜찮아. 그럼 뭡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말하지 않는 한 자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됐어. 물어보지 마.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너희들 천천히 있어. 형님. 성민이 불렀지만 성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가버렸죠. 해숙이 남편을 따라 나가려다 멈췄어요. 성민과 성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그 빚이 뭡니까? 저도 말할 수 없어요. 여보가 원치 않으시니까. 해숙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깔끔한 차림이었죠. 해숙 씨 아니세요? 남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최 부장님. 해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성운 회사의 전 직원이었어요. 여기서 다 뵙네요. 성운 형님은 안 계세요? 아, 먼저 가셨어요. 해숙이 대답했습니다. 최 부장은 성민과 성우에게도 인사했어요. 두 분도 오랜만입니다. 몇 년 전 회식 자리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커피 한잔 하시죠. 성민이 권했습니다. 최 부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형님 요즘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최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성우가 되물었어요. 빚 때문에 말이에요. 9억이나 되잖아요. 그게 무슨 빚인지 아십니까? 성민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부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모르세요? 동생분들이면 당연히 아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몰라서 그럽니다.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성우가 간청했어요. 최 부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쯤이었나? 성민 씨 사업 어려우실 때 있었잖아요. 성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형님이 3억 빌려서 성민 씨한테 주셨어요. 몰래요. 뭐라고요? 성민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성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우연히 알았어요. 형님이 대출 서류 작성하시는 걸 봤거든요. 최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대출 받냐고 여쭤봤더니 동생 사업 도와주려고 하신다고. 성민은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인테리어 회사가 부도 위기였었죠. 그때 친구가 갑자기 3억을 빌려줬었습니다. 제 친구가 빌려준 돈이 형님이 그 친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빌리지 말고 친구 이름으로 빌려달라고. 성민의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최 부장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 씨 따님 병원비도 형님이 대신 내셨어요. 그럴 리가. 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따님이 백혈병 치료받으실 때 맞죠? 병원비 2억 든다고 고민하시던. 성우의 딸은 2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었어요. 치료비가 엄청났죠.
그런데 병원에서 갑자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했었습니다. 그 익명 후원자가 형님이셨어요. 제가 병원 영수증 처리하다가 알았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럼 나머지 4억은요? 해숙이 물었습니다. 그녀도 전부는 몰랐거든요. 1억은 성민 씨 따님 유학준비금이에요. 형님이 따로 모아두신 거예요. 제 딸 유학준비금을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지은 양 미국 가려고 준비 중이시잖아요. 형님이 돈 모으고 계셨어요. 최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성우 시집 전세 보증금 마련한 거고요. 제 전세 보증금이요? 네. 집주인이 2억 올려달라고 했다면서요? 형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세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최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다고,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한다고. 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성우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동생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만 하라고. 왜?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신 겁니까? 자존심 상할까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형한테 신세 지는 게 부담될까봐. 최 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잖아요. 동생들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시면서. 해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남편이 최근 몇 년간 더 고생한 걸 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요즘 정말 힘들어 보이세요. 채권자들한테 쫓기시고. 저희가 몰라서.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한테 유산 나눠달라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아, 최 부장이 놀랐어요. 그래서 형님이 오늘 법원에 가신 거였군요. 네. 근데 형님이 자기 목 다 포기하셨어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형님이 욕심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최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형님한테 잘해드리세요. 평생 두 분만 생각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는 커피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카페에는 성민, 성우, 해숙만 남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형수님, 성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어디 계실까요? 회사에 계실 거예요. 지금 가봐야겠습니다. 성민과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도 같이 가요. 해숙도 따라 나섰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형님한테 못할 짓 했어. 나도 알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도 모자라서 최근까지도 우릴 도우셨는데 우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오히려 욕했지. 빚쟁이라고. 성우가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아.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는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두 분이 편하게 사는 게 전부였어요. 형수님도 고생 많으셨죠. 성민이 말했습니다. 형님 옆에서 30년을 지켜보셨잖아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여보가 너무 혼자 짊어지고 사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게 여보 방식이니까. 차는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성우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형님,
성민이 불렀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왜 왔어? 형님, 저희 다 들었습니다. 성우가 말했어요. 9억 빚이 우리 때문이었다는 거. 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최 부장님한테 들었어요. 성민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왜 그러셨어요? 왜 또 우릴 도우신 겁니까? 별거 아니야. 성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형님,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별거 아니라뇨. 9억이에요, 9억. 너희가 필요했잖아. 성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내 사업 어려울 때, 성우 내 딸 아플 때, 내가 도와야지. 저희 때문에 형님이 빚을.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생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툭 쳤어요.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형님. 두 동생이 형을 껴안았습니다. 셋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 형제가 진심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죠. 성훈이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민과 성우도 나란히 앉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성민이 먼저 말했어요. 늦게라도 형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이 왜 형님한테 유산을 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 비석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에야 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약속 못 지켰습니다. 동생들한테 유산 나눠주기로 했어요. 형님, 안 됩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가 받을 수 없어요. 그건 형님 거예요. 그래. 형님이 받으셔야죠.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성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가 필요하잖아. 성민이 넌 딸 유학 보내야 하고, 성우 넌 집 장만해야 하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 빚부터 갚아야죠. 무슨 소리야? 저희가 같이 갚겠습니다. 9억을 셋이서 나눠서요. 성우가 거들었습니다. 각자 3억씩 부담하면 돼요.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내 빚이야. 우리 때문에 생긴 빚이잖아요. 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님 혼자 지실 빚이 아니에요. 저희 빚이기도 해요.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가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30년 동안 혼자 짊어지셨잖아요. 이젠 저희가 도울 차례예요. 그래. 우리가 형제잖아요. 성민도 형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성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희가 형님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성우가 간청했습니다. 저희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지 마세요. 성우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어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모두 풀렸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훈의 집이었어요.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해숙과 두 동서가 함께 준비한 거였어요. 성민의 딸 지은이 성훈에게 다가왔어요. 큰아버지,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뭐가? 제 유학 준비금도 큰아버지가 모아주신 거였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최 삼촌한테 들었어요. 큰아버지가 1억이나 준비하고 계셨다고. 성우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 됐네.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큰아버지, 저 안 갈래요. 왜? 큰아버지 빚도 있으신데 제가 어떻게 유학을 가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내 대학 가면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성우는 조카를 꼭 안았어요. 지은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큰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내 아빠도 작은아버지도 다 같이 도와주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성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성우의 딸 수진 씨 8세도 다가왔습니다. 큰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제 병원비를 큰아버지가. 수진은 2년 전 백혈병을 앓았었어요. 지금은 완치되어 건강했죠. 이제 다 나았으니 됐지. 성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큰아버지, 제가 대학 가면 아르바이트 열심히 할게요. 빚 갚는데 보탤게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에요. 꼭 도와드릴 거예요. 수진이 다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어른들끼리 거실에 모였어요. 성민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형님, 이거 받으세요. 뭐냐? 유산 분배 계획서예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새로 작성받았어요. 성훈이 서류를 펼쳐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가 20억을 받게 되어 있어? 저희가 각자 5억씩만 받기로 했어요. 성우가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30년간 우리한테 쓰신 돈이 6억이 넘잖아요. 당연히 형님이 더 많이 받으셔야죠. 안 돼. 10억씩 나눠 갖자. 성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이건 저희 결정이에요. 성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성우는 서류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너희 빚은 어떻게 할 거야? 각자 3억씩 갚는다고 했잖아. 저는 5억 받으면 거기서 3억 내고 2억 남잖아요. 그걸로 지은이 유학 보낼게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저도 5억 중 3억 갚으면 2억 남아요. 그걸로 전세 보증금 올리면 돼요. 성우도 계획을 말했어요. 해숙이 두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형수님, 저희가 더 고마워요. 성민의 아내가 눈물을 훔쳤어요. 형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자고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성민이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기억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화 사달라고 졸랐던 거. 그랬나? 네. 그때 형님이 사주셨잖아요. 나이키 신발이었는데. 성민이 웃었어요. 그게 제 처음 명품 운동화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나는 형님이 사주신 가방 아직도 가지고 있어. 성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 사주신 검은색 가방. 지금도 써요. 성우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기억하냐? 기억하죠. 형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건 다 기억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그게 형님이 빚내서 해주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줄 알았죠. 아버지도 하고 싶으셨을 거야. 근데 형편이 안 되셨으니까. 성훈이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한 거고. 세 사람은 한참을 추억에 젖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학창 시절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새벽 1시쯤 되어서야 헤어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법정에서 말해줘서. 내가 말 못한 걸. 해숙이 돌아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제 좀 편해요? 응. 30년 만에 처음으로. 성훈이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동생들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다행이야.
이제 빚도 같이 갚고 유산도 정리됐으니까 마음 놓으세요. 해숙이 남편의 뺨을 토닥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였죠.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아버지 비석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동생들한테 다 말했어요. 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네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아버지. 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는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동생들 주셔서요.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죠. 30년은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동생들 덕분에 제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성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회사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이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 개인 빚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회사 운영에는 지장 없으니 안심하세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 급여 10% 인상합니다. 정말이요? 이 과장이 놀라 물었어요. 네. 그동안 힘든 시기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성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도 따라 박수를 보냈죠. 한 달 후였습니다. 세 형제는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유산 분배 절차를 마무리하는 날이었죠. 은행 VIP실에서 최종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성훈 앞으로 20억, 성민과 성우 앞으로 각각 5억씩이었어요. 이제 끝났네. 성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형님, 이 돈으로 빚부터 갚으세요. 너희도 각자 3억씩 내기로 했잖아. 성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 다 같이 은행 가요. 오늘 다 정리합시다. 세 사람은 함께 은행을 돌아다녔어요. 대한저축은행, 우리금융, 여러 곳에 빚을 갚았죠. 마지막 은행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성훈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 9억 빚이. 형님, 속 시원하시죠? 성우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근데 더 시원한 건 성훈이 두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랑 다시 형제가 된 거야. 무슨 소리예요? 우린 계속 형제였잖아요. 성민이 말했어요. 아니야. 장례식 때 너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아. 성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늘부로 형제가 아니라고 했었죠. 성우도 머쓱하게 웃었어요. 그 말 취소합니다. 형님은 평생 우리 형님이에요. 세 사람이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거리를 함께 걸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저녁 무렵 세 형제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 형님, 행복하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 같은 동생들이 있어서 행복해. 저희도 형님 같은 형 있어서 행복해요. 성민이 대답했어요.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30년 만에 찾은 진짜 형제의 의미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함께 흘린 눈물이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죠. 저 멀리 강물이 흘렀습니다. 세월처럼, 아픔처럼, 하지만 또 치유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세 형제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